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다 보면 사람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연자분들께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로 고민과 사연을 말하시는데 제 상황은 시어머니와 관계가 매우 좋거든요. 대신에 그 불편한 관계를 시아버지께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된 일이지만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말해볼게요. 우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사연도 없고 사건도 없이 단순히 아이를 낳고 나서도 성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부모님께서는 서로 합의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따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남자인 아버지 혼자 키우신다는 게 많이 벅찰 수도 있었던 일이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우셨고 그런 노력을 직접 보았던 저는 큰 성장통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사춘기 때에는 엄마와 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없어 외롭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혼 가정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학교 생활도 친구들과 문제없이 잘하면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또래들과 같이 입시전쟁을 거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저 스스로에게 드는 비용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곤 무사히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공부이긴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도 했고 제가 하던 전공에 관심도 많았던 저는 대학원도 진학하고 싶고 유학도 하고 싶었던 꿈 많은 여대생이었어요. 하지만 학업을 이어가는 데까지 지원을 바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 어떻게든 공부를 이어갈 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또래들은 취업난에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미련을 갖지 않고 제 생활에 감사해하며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 강의를 하러 온 강사분이었는데 사회와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회사의 대표분이었죠. 강의가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시간에 질문과 대답을 하며 가까워졌던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려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호 씨가 싫지 않았던 저는 만남을 가지다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일을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었어요. 평소 자신이 일에 집중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제게 정호 씨는 딱 맞는 사람이었고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좋은 면을 보게 되어 어느덧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모습 때문에 몰랐는데 정호 씨 집안이 저희 집과 다르게 좋더라고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고 그런 이유로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호 씨는 결혼은 우리 둘이서 하는 거라며 제게 부담을 갖지 말라 했고 저는 그런 정호 씨를 믿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서 산이라고 정호 씨 가족 대부분이 저를 썩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어머님들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싸늘한 시선을 보냈죠. 교편을 잡으시고 교장직까지 하시다 퇴임을 하신 아버님과 그런 아버님을 존경하여 교편에 서고 있는 시누이 그리고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아주버님 모두 저희 집 형편과 함께 이혼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는 말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정호 씨 집에서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헤어질 수 없었던 우리는 시댁의 허락을 기다리게 되었죠. 저희가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아버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며 조건을 하나 다르셨어요. 바로 집안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조건을 말이죠. 이유 또한 거리낌 없이 말하셨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집안일을 비롯해서 예의범절 모두 아버님께 지도 편달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도 민망해하거나 미안해하시는 표정 하나 없으셨고 당연한 말을 하듯이 말씀하셨죠. 그나마 마지막에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에도 이미 정호 씨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전 집값도 비싼 상황에 그 돈을 아낄 수 있다며 위안을 삼으며 시댁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시집살이는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듣지도 못했던 시아버님 시집살이를 당하게 된 거죠. 마치 자신의 학생을 다루듯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벼운 상황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회사원인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침상을 차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대부분을 맡아서 해주셨지만 출근까지 해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내 식구 밥상 준비와 출근 준비까지 너무 정신이 없는 아침이었죠. 혼자 느긋한 아버님 덕분에 상을 다 차리고도 앉아 기다린 적이 여러 번이었고 그럴 때면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버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옷 갈아입고 곧바로 식사 준비하도록 할게요.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넌 혼자 자라서 그러냐? 아니, 아무리 혼자 자랐다고 해도 시댁 어른과 같이 살면 기본 예절을 차릴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래서 제대로 되지 못한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은 애를 들이는 게 아닌데 애도 아니고 내가 네 잘못을 일일이 짚어줘야 하냐? 너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고 나갔냐? 전과 똑같이 하고 나간 것 같은데요. 식사 마치고 어머님께서 설거지 해주신다고 하셔서 바로 인사드리고 출근했어요. 나한테는 인사를 했고 화장실에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앞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너는 그것도 인사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걸 못 참고 나가? 내가 아침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하니? 집에 나가고 올 때마다 인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죄송해요. 출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앞에서 기다렸는데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늦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나오시고 나면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말 어물쩍 넘기는 법은 배워서 내가 애초에 이혼 가정에서 자란 너를 하나하나씩 가르칠 거라는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까지 말할 줄 몰랐다. 앞으로도 내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 내가 있거나 없거나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행동 똑바로 해라. 알겠어? 네. 화장실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말씀을 듣는 내내 속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들어와서 산다고 한 입장에서 더 큰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지난 집안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집안끼리 맺은 약속으로 인해 어머님께서도 일찍이 아버님과 만나 결혼을 하시는 바람에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셨는데 그러한 이유로 아버님께 평생토록 구박과 훈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어리실 때야 지금의 저처럼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넘기셨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 보는 앞에서 똑같이 훈계와 구박을 하는 아버님께 반항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더 깐깐하게 구셨고 결국 백기를 든 사람은 어머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아버님 말에 대꾸를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버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지냈습니다. 그래도 꼭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긴 했지만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빨래 거두고 계셨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괜찮아. 그것보다 들어가서 너 조심해라. 너 오늘 네 시아버지가 네 회사 근처 병원에 간 걸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으면 연락을 넣지 그랬어. 저 사람 너네 회사 근처에 갔는데 네가 연락 한 통 없다고 또 뒤틀렸다. 내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도 알잖아. 네 시아버지 성격.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말할 때 거짓말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핑계거리를 말하렴. 저희 회사 근처로 치료받으러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도 아니고 업무 시간에 아버님을 챙길 순 없잖아요. 그것도 겨우 전화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으려고 하신다니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송한 척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너 이리 좀 와봐라.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근처에 오셨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상회의가 생겨서요. 그래서 점심도 회의하면서 먹고 퇴근할 때까지 길어지는 이유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러면 휴대폰으로 문자라도 남겼어야지. 그래, 매일 그렇게 휴대폰을 끼고 살면서 문자 하나 해주지 못하냐? 왜 너희 세대는 액정을 안 보고도 문자 보낼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핑계가 누구든 없겠니? 정말 연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바로 너랑 다른 사람의 차이야. 혼자서 자라니까 배운 게 없어서 어른들 보기를 모같이 보는 거라고. 또 어떻게 말이 그렇게 빠지는 건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한다며 찾아온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아버님 말씀을 거두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옳게. 아무리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지만 미리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올케와 같은 일하는 여자로서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아버지 말씀 들으면 편을 들 수가 없네. 이제 시집을 온 지도 꽤 되었는데 아버지 밑에서 많이 못 배웠어? 그만해라. 재수씨가 나쁜 마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가지고 너까지 왜 그러니? 그게 또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왜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꼭 아버님 옆에 붙어서 똑같이 훈수를 두거나 말리는 척하면서 저를 돌려서 까더라고요. 듣다 보면 대부분이 인신공격이었어요. 손 아래 사람들이라면 저도 아버님과 같이 괜한 트집을 잡아 혼을 낼 텐데 하필 윗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불편한 소리에도 마냥 듣고만 있었어야 했죠. 그나마 그런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를 가여워하시는 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어머님께서는 평생 아버님께 수모를 당해와서 그런지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형제들만 있을 때는 저를 대신하여 혼도 내주셨죠. 정말 어머님이라도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꼬장꼬장하게 사실 것 같았던 아버님께 변고가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몸에 이상을 느끼셨는지 병원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 오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분명 흔들릴 텐데 아버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당장 죽는 병도 아니고 다들 바쁘게 사는 가족들에게 해 끼치기 싫다.
그리고 내 흐릿한 모습도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내가 알아본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한다. 면회도 올 필요 없고 내가 그쪽 도움 받아서 가끔 집에 찾아오면 되니 그렇게들 알아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초기이시면 병원 근처인 집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지내시는 게 더 좋죠. 원래 익숙한 곳에 있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 당신 말에 토달지 않았는데 이번엔 안 되겠어요. 당신이 생각을 접어요. 애들도 저렇게 말하고 나도 당신을 옆에 둬야 하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가족 모두 아버님 말을 반대했고 특히 같이 살고 있던 어머님과 남편이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도 극렬한 반대에 아버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뜻을 접게 되었고 대신에 어머님과 저에게 피해를 덜 주겠다며 요양보호사분을 소개받아 데리고 오셨어요. 사실 치매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미디어들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손을 써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전처럼 개인적인 일은 하시면서 아버님을 챙길 수 있었고 저 또한 이전보다는 아버님께 더 신경을 쓰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일을 요양보호사분께서 맡아 해주시니 다른 일들까지 더 줄기도 했고 아버님의 잔소리도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 이후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요양보호사 분에게만 아버님을 맡길 수 없어 저도 틈나는 대로 아버님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의 수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시간은 일정하시지 않았지만 꼭 빠지지 않고 집 지하실로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괜히 따라갔다가는 엄한 소리를 들을까 싶어 눈치만 보고 있었죠. 계속되는 아버님의 수상한 모습에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버님, 혹시 지하실에서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뭐? 지하실? 내가 지하실에 간 적이 있나? 네, 아까 점심 드시고 마당에서 운동하신다고 하시더니 지하실에 내려가셨잖아요. 글쎄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예전 서류들 좀 보러 갔겠지? 그 뒤로도 아버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확인할 것이 있어 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를 숨기시고 피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직접 지하실에 무슨 일을 하신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여보, 지하실 문이 잠겨 있는데 열쇠가 어디 있어? 지하실? 거기 열쇠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실 텐데. 아버지께서 퇴임하시면서 가지고 온 물건들 그리고 잡동사니들 뿐이라서. 근데 왜? 아버님께서 자주 내려가셔서 한참 뒤에나 나오시거든. 뭘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치매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라도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에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 그리고 정 불안하면 따라가던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분께 같이 가달라고 해도 되는 일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아마 지금 상황이 답답하셔서 옛날 추억들을 꺼내보시려고 내려가시는 걸 거야. 내가 아주머니께 말은 해놨지. 그래서 평소에는 아버님 옆에 계셔주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도 아버님 일하시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정말 당신 말대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남편 말대로라면 다행일 텐데 TV 또는 인터넷 뉴스에는 치매인 분들께서 홀로 계시다 큰 사고를 겪는 일이 나오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처럼 추억에 잠겨 내려가셨더라도 정신을 놓아 불이라도 지르시면 문이 잠겨있는 탓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고 괜한 걱정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지만 저는 그 뒤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과 치료가 일찍이 끝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하실 문이 열려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확인을 할 겸 지하실 안쪽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실 안쪽은 남편이 말한 것처럼 아버님의 물건과 잡동사니들도 있었어요. 무엇을 하신 건지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고 안 쓰는 방석과 이불 더미에 앉아 계셨다는 것만 유추할 수 있었죠. 별일 없는 것 같아 안심하고 집으로 올라가려다 혹시나 싶어서 열쇠 수리공분을 불러 열쇠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몰래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당장에 쓸 수 있게 말이죠. 겨우 열쇠 하나 생긴 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 안심이 되고 든든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 후에는 아버님께서 지하실로 내려가셔도 걱정이 덜 되었습니다. 웬만해선 옆에 요양보호사분이 계시기도 했고 저도 열쇠를 믿고 조금은 무신경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다 우리 시댁이 풍비박산이 나버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 저와 어머님은 시장에 가서 해먹을 반찬거리를 사게 되었고 어머님께서는 곧장 노래교실을 가셔야 해서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도착한 집안에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아버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고 혹시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 아버님 휴대폰은 방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답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잠시 정신을 놓으시고 밖으로 나가셨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보호사분께서 아버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상상이 되었습니다. 급히 신발을 신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지하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갑에 있던 열쇠를 들고 지하실 앞으로 갔습니다. 분명 안쪽에서 무슨 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혹시 안에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다가서니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지하실 반투명 유리문으로 안쪽으로 들여다보았지만 안에 아버님이 계시는 건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이 계신가 싶어 안쪽에 대고 물어보았죠. 아버님, 거기 계세요?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환기도 안 되는 곳에 오래 계시면 위험해요. 얼른 나오세요. 분명 안에 아버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물음에 답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했던 저는 곧바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순간 전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